안녕하십니까. 북토크의 바보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갑과 을의 나라. 이 책이 선교학적으로 또 선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 이 책을 나눌 때 북토크에 기름 부으시고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와 삶 속에 새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제가 박사 논문 쓸 때에 처음에는 그 의존도에 대한 거를 경제적으로 돈으로 풀라고 하다가 2년 뒤인가 아니다, 이건 관계적이다. 그래서 그 patron client 그거를 이제 제가 한국말로 갑과 을, 한국 사회 문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연구나 논문이나 책이나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문제화하는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문제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이 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존도에 대한 거를 내가 이 사람들은 왜 돈에 이렇게 의존도가 많을까라고 잘못된 질문하면 그 잘못된 질문의 정답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 헤맸었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을 이제 여러 번 얘기할 텐데 예를 들어 이 책 갑과 을의 나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갑과 을이라는 그 타이틀이 다 들은 책은 다 갖다 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면서 무엇을 내가 문제화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책의 문제는 뭐고 이 책이 좋은 점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갑과 을의 나라는 2013년도 출판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빠르고요, 어떻게 보면 뭐 오래된 책이지만 사실은 제가 2009년도에 박사 논문 시작해서 갑과 을이다 문제다라고 지적한 것이 2011년도니까 사실 제가 갑과 을이라 문제라고 한 다음에 나온 책이라 저에겐 너무나 고마운 책이죠. 그리고 그냥 뭐 이 동네 이장들이 만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거의 박사 논문 비슷하게 이 책을 했습니다. 초판이 2013년도 5월 25일 날 펴졌는데 그 다음에 와 1쇄, 그 다음에 5번을 찍었습니다. 2014년 9월까지. 그러니까 고작 한 16개월 동안 거의 보통 한국에서는 2,000권에서 4,000권 찍거든요. 그러면 10,000권에서 20,000권을 팔 텐데 이건 출판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책입니다. 인물과 사상 펴낸 곳. 그래서 이 강준만 씨를 보니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지성인이다. 와우. 이 책 갑과 을의 나라 또한 그 연장선장에 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와 정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연구해온 강준만은 정치 양극화, 지역 감정, 빈부격차, 비정규직, 자영업 문제, 학벌 문제 등이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역설한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증오 산업주의, 안철수의 힘, 강남 좌파,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미국사 산책권, 17권 외다수가 있다. 굉장한 분이죠. 뭐 그냥 쉽게 넘어갈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을 좀 연구해 보니까 찾으니까 이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후로 이제 그럼 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지배받는가, 수많은 갑과 을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권력 안내서, 이건 물론 그분이 쓴 책이 아니지만 다른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 논문 때 응용한 책이지만 을의 생존법. 그래서 한국은 거의 90%가 갑과 을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저도 갑과 을의 문제를 놓고 썼지만 무엇을 문제화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갑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갑과 을을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앱니까? 갑과 을의 문화를.
우리가 한국 사람적인 걸 어떻게 없애냔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잘못된 질문, 갑과 을을 없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갑질을 없애느냐가 중요하죠. 왜? 갑과 을은 생존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그래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머릿말 이 책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강 교수님이 갑을 관계는 한국인의 숙명인가?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례 첫 번째 사례 그래서 이 챕터마다 이 사례로 시작을 해요. example이죠, 사례.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례가 조금 너무 익스트림한다는 거 문제죠. 한 대기업 임원의 항공인 여승무원 폭행 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네티즌의 댓글 한두 개를 보자. 좀 더 잘 사는 것들은 좀 나을까 했는데 이건 완전 쓰레기들. 포스코 상무해봐야 50대 연봉 한 3억? 그래봐야 몇 년 더 버티지도 못하고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유치스러운 권력을 흔든다. 나머지들은 어떨까? 또 다른 컷. 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하더군요. 비즈니스석에 탑승해서 발 닦아달라는 요구도 한다지요. 돈은 일단 많이 벌고 봐야 한 듯.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질에 대한 얘기인데 갑과 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갑질하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발 닦아달라 이거 갑질이죠. 그 비즈니스 탄다는 것 자체가 갑인데 내가 아니 LA에서 한국에서 인천에서 그 LA 가는데 한 사람당 4,500불, 5,000불짜리 끊을 수 있다는 건 갑의 어떤 면 능력의 표시 아닙니까? 와, 근데 저는요, 저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 새끼들 둘 딱 데리고 와이프랑 나랑 네 명이서 그러면 뭐 2만 불인데 2천만 원인데 야, 확실한 갑이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 발 닦아달라 했으면 이게 갑질이 문제죠. 갑과 을의 관계는 정확합니다. 더욱이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죠? 내가 5천 불짜리 끊을 수 있는데 그 갑이죠. 근데 이것을 슈퍼갑이 되든지 울트라 갑이 돼가지고 갑질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회 진화론적 입장, 양육, 강식 뭐 이런 관계로 풀어야겠죠. 사회 진화론, 소셜 다르비니즘은 굉장하죠. 이것이 이제 다윈이 어떤 그 다윈의 문제는 그것이 소셜 다르비니즘으로 진화됐고 그것을 교회나 그죠? 신앙인들이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자강의 생존 문제로 부각된 1990년대의 전성기를 맞고 일제 감정기에서 지속된 사회 진화론은 여기 나오죠. 사회 진화론, 소셜 다르비니즘,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우승 열패를 긍정했기에 오늘날 갑을 관계의 이념적 원형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와우, that's right. 아주 잘 지적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일제 치하의 공직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1 운동 일제가 3.1 운동 후 이제 3.1 운동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제가 만든 조선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이란 비밀 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야 이분 그래도 꽤 연구했다 책 하나 쓰기 위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일본에 충성을 다하는 자로 관리를 삼고 친일 지식인을 장기적 안목에서 양성한다. 친일 분자를 귀족, 양반,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들에게 침투시켜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케 한다.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일본 사람들. 옥스퍼드에 있습니다. 아예 하나. 우리가 저 옥스퍼드에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직도 그거는 멤버십 있어야 들어가는 빌딩인데 로드라고 그래요. 로드. 왜 우리 로드 스칼러 그랬잖아요. 로드 스칼러, 이 로디지안 이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어떻게 먹고 아프리카인들을 나눠서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수천 년 동안 지배할까 연구가 거기 됐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웠다는 거죠. 와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국 나무 다 뽑아버리고 느티나무를 심어라. 축 처지게. 일본 나무를 갖다 심어라. 벚꽃 뭐 벚꽃 난리를 부리지만 한국 꽃이 아니거든요. 근데 anyway 그래서 이 종교가에도 이렇게 일본에 충성하는 자들로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갑과 을의 이 갑질, 그리고 갑질을 받고 을질은 뭐냐 하면 내가 만든 얘기지만 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을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푸냐면요, 우리는 자꾸 선교사들이요 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난합니다. 우리나라 못 삽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라는 보고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우리 당신이 안 도와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그죠? 박치고 들어가야죠. 무슨 뭐 후원자들이 안 하면 선교 끝납니까? 이게 바로 갑과 을에서 갑질하는 선교 그 리더들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교단에서 캄보디아에 와서 야, 저 그지 같은 교단이 뭐 160개를 했어. 우리는 200개 해. 라는 갑질이 딱 들어왔을 때 을질하는 그걸 받아주고 허락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해서 쫓겨나고 뭐 잘리고 그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도 알지만 궁극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입장에서는 갑질은 못합니다. 을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한결에는 산하기관까지 성접대하는 공무원들의 나라라는 사설에서 과기평이 공무원들을 접대한 돈은 개인 호주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횡령해 만든 비자금이었다. 입으로는 창조적 과학 기능 진흥을 운용하면서 뒤로는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상급 기관 접대에 바빴다. 룸사롱에서 하룻밤에 200만에서 600만 원씩 호기롭게 뿌려대고 접대선과 함께 호텔 방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처벌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난 데 있다. 와우. 룸살롱 대형화 추세는 멈출 줄을 몰랐다. 2010년 10년 전 얘기입니다. 8월 서울 논현동에 새로 생긴 S호텔 지하 1, 2, 3층 전체와 지상 1층 일부를 사용하는 Y룸 사롱은 룸 157개, 웨이더 100개, 영업부장 200명, 여종업원 500에서 600명 등 최대 규모였다. 어쩌면 세계 최대 규모일지도 모르겠다. 세계 최대죠. 이거 세계 최대입니다. 무슨 어쩌면이야. 예. 이렇게 섹스 트래피킹, 그죠? 성 접대 이것을 기업화한 나라가 세계 최대입니다. 예. 모르겠어. 제가 안 가본 나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녀본 60나라 넘는 나라 중에는 최대입니다. 예. 이런 문화 자체가 없는 게 거의 90%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제가 더 중요시하는 건 그래서 뭐 어떤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선교사들 입장에서 저는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자꾸 남의 나라 가서 섹스 트래피킹, 인신 매매에 대한 걸 공격할 때에 너무 거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 읽더라도 깊게 묵상해보면 야, 이게 뭐 한국 완전히 썩어도 완전히 그냥 썩어 문드러졌네.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나라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예를 들어 캄보디아 뭐 인신매매가 뭐 쪼쪼 그걸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인신매매를 구해내야죠. 예,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그 도터스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루스 엘리어트랑 친하고 너무 그 사역도 도와주고 같이 하기를 원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너무 거만하고 민족 우월주의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우리 한국은요 심각합니다. 예. 제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청년부 애들이랑 집회를 했는데 거의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끝나고 목사님 그지 같은 강남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청년부 회장이 사업차로 룸사롱을 갔는데 같은 청년부의 여자가 술 따르러 나왔더라.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왜 개독교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 섹스 트래피킹의 천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인신매매에 대한 거를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 문제 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프게 이 문제를 저는 접근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문제화하는가? 네? 그리고 어떠한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가? 굉장히 갑질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갑과 을의 문제가 나온 사생아 브로코. 나는 이거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KMQ 코리안 미션 코럴이라는데 제 갑과 을의 얘기를 하면서
갑과 을, Patron Client에서는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FOB, First Order 브로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브로커. 왜? 슈퍼갑, 예를 들어 교단이 갑이고 그 중간에 브로커가 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Patron Client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갑을 관계할 땐 갑 밑에 갑 슬래시 을이 있고 그 밑에 을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갑은 브로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브로커라는 걸 썼더니 KMQ 에디터가 목사님 이거 한국에서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린 브로커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요? 그건 그냥 펑션인데 그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거 자체를 싫어해요. 보니까 브로커는 중개인이라는 뜻으로 우리 실상에 큰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려는 브로커는 그런 좋은 브로커가 아니다. 나쁜 브로커다. 브로커라는 단어를 오히려 남용한 나머지 좋지 않은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됐다. 다시 얘기합니다. 브로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나쁘게 쓴 브로커가 됐기 때문에 브로커 자체를 안 쓴다는 건 갑과 을을 없애자, 브로커를 없애자. 이게 말이 됩니까? 중개인 없이 어떻게 싸우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예를 들어 제가 그 무역이라는 데를 우리 형님 딸 우리 밑에서 무역을 좀 했는데 무역 자체가 브로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임포트 엑스포트가 브로커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나쁘니까 브로커를 없애자. 그럼 어떻게 해요, 무역?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삼성을 어떻게 갖다 팔아 먹어요? 브로커 없이. 중간에 지금 누군가 브로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문제하느냐. 브로커를 문제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뭐 한국은 브로커 공화국, 뭐 한국은 브로커 공화국, 아이고 뭐 장기 밀면서 사설학원까지 알선해서 곳곳 활기에 돈 되는 곳에 브로커가 있다. 업종 안 가려 법기반 처리 개혁 벌입 빼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브로커를 또 막 까네. 브로커를 까면 어떻게 해요? 브로커는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문제하는가? 그래서 자꾸 갑과 을의 관계를 문제하면서 없애자 하는 동안 갑질이 더 형행하는. 자, 그렇다면 한국인은 심성에 죽고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의 이제 그 장점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잘못 질문하고 있어요. 갑과 을의 관계를 사실은 문제하고 있었어요. 갑질을 문제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심성 민주주의다.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심정이 뭡니까? 심정, 마음이 일어난 상태와 상황, 움직인 마음과 영어, 마인드, 패션, 모델, 감정. 한국 선거에 나타나는 동정표는 한국의 심정의 약함을 암시한다. 심정이 뭐예요? 야속한 심정, 억울한 심정, 서러운 심정, 울고 싶은 심정, 죽고 싶은 심정. 심정은 주로 부정적 상황에서 발동한다고 평가했다. 마음, 심자와 정자. 정이 뭐죠? 영어로 해석이 안 돼요. 그 지금 박사 논문이 뭐가 영국에서 제가 있을 때 누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면 정-based salvation, 정에 의한 구원. 정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으니까 믿어줘야죠. 이 정. 한국은 정이거든요. 그걸 그냥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뭐 하이아키이기 때문에 따라온 거다. 제가 읽어본 많은 책들이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읽었을 때 이것은 뭐 문화적으로 하이아키이기 때문에 뭐 갑과 을의 문화이기 때문에 위에 놈이 뭐 믿으면 밑에 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정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2020년도 2019년도에 드디어 정에 의한 구원론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왜 백인이 하냐고요. 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인의 심정의 약함을 얘들로 암시한다. 최상진은 심정 소통 방식이 가장 발달한 민족은 한국이라고 주축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 베이스 자체도 갑과 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데모하는가? 데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도 이제 갑과 을의 관계다 이렇게 풀면서 제가 모르던 사실을 한번 여기서 썼습니다. 예컨대 선상 지역의 항쟁은 10월 3일 오전 9시 박정희의 형, 저는 박정희 형이 또 이렇게 데모를 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2,000명을 이끌고 구미 경찰서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됐다.
군중은 구미면 사무소와 선상구청도 공격해 식량 130여 가마니를 탈취했다. 박상희는 분노한 군중으로부터 경찰을 보호막으로써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북의 다른 지역과 달리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선상 지역 항쟁은 6일 경찰에 진압됐으며 박정희의 형은 그 과정에서 사살됐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많은 군중, 얼마가 죽었냐면 민간인 1000명이 죽었어요. 경찰 200명이 죽고. 한국 사람은 막 데모를 해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예. 그 사실 간디의 평화운동과 거리가 멀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도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 이게 평화고 안 된다. 이제 한 거죠. 그죠? 그때 사실 1946년 12월 이승만은 미국을 방문했고 점령군 사령관 존 하지와 계속 붙죠.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을 안 좋게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이승만 대통령 선지자 제 친구 박원철 목사 쓴 책 이거 두 편에 의해서 북스톡 벌써 했잖아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이승만은 계속해서 한국이 통일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끝까지 싸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강준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릿말에서 지적했듯이 약자의 원한, 즉 을의 원한, 사회적 정의라는 창조적 결실을 맺으며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갑과 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갑과 을의 핵심인가? 자, 그 뒤로는 대통령에서 재벌 총수에까지 슈퍼갑에 해당되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기획하면서 갑을 관계 타오를 외쳐댔지만 물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왜 없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타도 하는데 그 어떻게 타도하냔 말이에요. 예? 우리의 모든 제가 책을 한 권 써도 규정에서 책을 썼어도 내가 갑이고 그들은 우리라고 아무리 표시해도 사실은 뭐 그건 뭐 펑션에 말만 문구를 바꾼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을에 대한 문제. 자, 이 강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씁니다. 가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거나 한국의 스티븐 잡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마주할 때마다 헛웃음이 나오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 한 그런 일은 원초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이다. 갑을 사이에 존재하는 접대 문화는 갑을 사이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면 강 교수님 말대로 실리콘밸리에는 백인들 사이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 존재 안 한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있죠. 왜 없어요? 완전 슈퍼 갑들이죠. 예?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CEO랑 을들 거기 있는 사람 그 미팅에 참석했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느 정도 갑질을 하느냐. 쫙 불러놓고 한 열대꾼. 이건 뭐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신문에서 읽은 게 아니라.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이걸 맞춰야 되는데 못 맞히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한 7사람 손들더라고. 나가.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려. 갑질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미국 수천 년 된 갑과 을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이 뭐야?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을 을의 남편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인터넷은 을의 남편이다. 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개독교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퍼진 줄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 갑이었던 교단이나 뭐 갑이었던 교회, 뭐 갑이었던 수포교회들이 다 막아버렸죠. 그런 것이 언론에 뜰라 그러면 다 매수하고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캐톨릭이 그 수천 년 동안 그 신부들이 애들 성추행하는 걸 어떻게 막았어요? 돈으로 막았죠. 다. 근데 이것이 언제 깨졌습니까? 인터넷. 그래서 을의 남편은 인터넷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한번 왜 그렇게 젊은 애들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개독교 하는가. 그런데 내가 하나를 딱 봤는데 4분 30초인가 딱 노래 한 곡. 아주 그냥 조용한 노래 쫙 나가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 찾아서 띄워드릴까. 이걸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은 이거 개독교다. 왜?
딱 어느 노래가 촥 흐르면서 어느 교단 거룩하게 목타이 넥타이 메고 성경 턱 찬송하는 게 이제 처음에 나가요. 개독교란 이것이다. 그 처음에 뭐 왜 그러지? 근데 갑자기 막 중간에 막 목사들이 성경책 던지면서 멱살 잡고 막 싸우고. 근데 그게 왜였냐면 돈 많은 지역에 어느 목사가 담임으로 가는가. 이게 교단에서 교단은 이제 아마 목사를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사실이었던 것. 어떤 그 교단을 그 지역을 맡은 사람이 뭐 3년인가 하면서 60억인가를 벌었대요. 뭐 그거를 당당하게 아들 목사가 자기 아버지 능력의 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개독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을의 남편은 인터넷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터넷에서 갑질, 내가 갑이다, 갑마인드, 슈퍼갑, 울트라갑이란 표현이 유행되고 있다. 억누르림의 폭발이라 할 만하다. 취업 포털 잡 코리아의 설문조사에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직장인의 80%가 자신을 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87%가 자기 하는 일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의리라는 거죠. 자기도 좀 갑질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별 차이가 없는데 자꾸 미국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근데 이분이 참 좋은 글을 썼는데 여기에 많은 한국 노동자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자본 국가에 대한 피해자 그리고 마케팅 값을 한순간 값을 느껴보려는 마케팅 전략까지로 전락했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뜨거우시니 조심하세요. 7,500원이시고요. 호출기 올리시면 건너편으로 오세요. 이 C라는 제가 한국 가서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슬리퍼 벗고 올라오실게요. 웃옷 걸어 올리실게요. 저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한국 가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때 보니까 무슨 말을 한국말을 저렇게 하냐 그래요. 저는 제가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을들에게 대우하는 척.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 교수가 그게 어느 나 말이냐고 따지곤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눈이 둥그레진 여직원이 그게 잘못된 말이냐고 묻게 그냥 이리 올라오세요. 슬리퍼 벗고 올라오세요. 하면 된다라고 알려줬던 것이. 저는 이게 마케팅 전략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내가 한국말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것이 갑질을 인도하는 갑질적으로 마케팅에 썼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이 아리송했던 이 문구들에 대한 실마리를 여기서 찾았고 우리가 정말 이런 갑과 을의 관계를 존중하고 돈 많은 사람이 갑이죠. 그걸 자꾸 나쁘다. 돈 많은 사람이 좀 써줘야죠. 저는 영국에서 어떤 그 영국 친구랑 지나가는데요. 거기 멀세이디 벤츠가 쫙 가니까 이 사람이 와, 저 훌륭한 사람이네. 그래서 왜 훌륭해? 그랬더니 야, 텍스를 60% 내고도 저렇게 멀세이디를 탈 수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메디컬 받는 거 아니야. 네, 그건 아주 좀 건강한 갑과 을의 관계.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네. 멀세이디 타면 저 자식 저거 어떻게 했길래 저거 타는 거야. 이씨. 네, 그러니까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갑질에 대한 문제를 썩은 갑과 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교하면서 갑질하지 않는 갑과 을의 관계를 존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교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